빅튜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도덕적인 당위성으로 이래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딱히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은 임대사업과 다주택자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 근거 없는 적대심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세입자는 우리 편, 건물주는 악당, 이런 구도를 가진 겁니다. 불로소득도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닌데 불로소득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치 원래는 벌어서는 안 될 돈을 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 자체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질 겁니다. 빌릴 수 없는 것은 사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없고 건물주가 없다면 자기 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주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주거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중 한 가지일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집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살 수 없다. 굉장히 나쁜 상황이 되겠죠. 집이 여러 채 있어야 임대를 놓을 수 있고 임대를 놓아야 집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살 집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아무도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면 집 살 돈이 없는 사람은 길에서 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주택자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상식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놓으려면 자기가 살고 나서도 남는 집이 있어야 거기다 전세나 월세를 놓겠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야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없는 걸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무실 빌려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지금은 빌려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임대 매물이 없다면 건물을 사야 장사를 할 수 있겠죠. 건물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장사도 못 할 겁니다. 스타트업 하려고 사무실 빌려야 되는데 사무실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사업 시작하는 사람이 건물부터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물주라고 부르는 임대사업 하는 분들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택 임대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고 전세와 월세 매물을 만들어내며 전세와 월세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것이 적당할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서야 이걸 딱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책이나 세금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오를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면 오를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오를 겁니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내릴 것이고 비용이 적게 들면 더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세금을 적게 걷으면 더 내릴 여지가 생깁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라면 대출이자 다 내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다 내고 공실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다 계산하고 세금도 다 내고 모든 비용 처리를 다 하고 나서도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나야 임대사업이라는 것을 하겠죠. 만약 내가 임대사업을 했는데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버는 돈이 없다. 그럼 임대사업을 안 하겠죠. 그냥 은행에 예금하면 되니까 괜히 리스크 안고 고생해서 사업을 해봤자 은행 이자보다 많지 않다면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 하는 분들은 모든 나가는 비용을 다 빼고 나서도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는 은행 이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은행 이자보다 얼마 더 벌어지지도 않는데 괜히 그런 일 하겠습니까? 차라리 은행에 돈 집어넣고 안정적으로 이자 받으면서 다른데 취직해서 돈을 더 벌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베스트겠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려면 은행 이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나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벌어야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소득이 마지노선이 되는 소득이고 이것보다 소득이 적다면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한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상한선은 어디일까요? 그럼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한정 돈을 벌면 좋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상한선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선은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임차인이 되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점포의 월세가 너무 비싸다. 그럼 고민을 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장사 못하겠는데 그런데 옆집 월세가 훨씬 싸다면 조건이 약간 나쁘더라도 월세 차이가 많이 나는 쪽으로 임차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럼 월세를 비싸게 내놓은 집은 공실이 길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임대가 안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를 내는 편을 택하겠죠. 그게 이득이니까. 그러다 보면 그
동네 임대료는 상권에 맞는 정도로 수렴하게 됩니다. 상한선을 일부러 제한하지 않더라도 다만만 잘 막을 수 있다면 알아서 상한선이 적정 수준으로 그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에 던졌을 때 담합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담합을 깨주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한선은 알아서 결정이 될 겁니다. 원래 다루려고 했던 주제에서는 살짝 벗어나서 해야 될 말씀도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임대시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임대시장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임대사업이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집값 상승분으로 그 마이너스를 보전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원래는 세금을 이만큼 떼가고 비용이 이만큼 나가면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냥 집값이 올라서 유지가 되는 그런 곳도 많은 겁니다. 1년에 임대 수익으로 5천만원 손해를 봤는데 집값이 1억 올랐다. 그러면 그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터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임대시장에 대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은 잘못된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은 나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하면서 버는 돈은 정당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으로 버는 돈도 더러운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집이나 상가를 여러 채 가지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어릴 때부터 들어온 분들은 상식적으로 그 주장이 맞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윤리관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